아니 이 정도로 못 맞히는데 이게 군대야? 우리가 대체 이런 애들한테 왜 뺏겼지? 뚠뚠이가 보기다 뚠뚠입니다. 오늘은 넷플릭스 화제의 1위자 역사편을 못 보신 분들은 오른쪽 카드를 누르시는 보고 오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극T의 관점 1, 2화를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말 없습니다. 바로 갑시다. 구독과 좋아요는 아주 좋았어! 첫 번째, 극중 졸라 멋진 남길이 형이 야밤에 날아오는 화살을 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의아한 게 있죠. 숲속의 등불 하나 없는 어둠에 폭우가 내리는 소음공해 속에서 최소 5m 이상 떨어져 있는 적군의 활소리를 듣고 피했다라는 겁니다. 일단 폭우의 데시벨은 기본 70데시벨 정도입니다. 카페에서 친구와 떠드는 소리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시기 편하실 겁니다. 극중 쏘는 활은 드로웨이트가 짧고 드로랭스가 긴 것으로 보아 각궁으로 보이며 나무로 만든 목각궁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목각궁은 매우 조용한 활로 유명하죠. 나무는 소리를 흡수하고 감소시키는 재질이기 때문입니다. 보통 목각궁의 활 쏘는 소리는 50데시벨 이하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70데시벨의 소음인 주변 환경에서 5m 밖에서 50데시벨의 목각궁으로 활을 쏜다면 소리는 진동이기 때문에 폭우를 뚫고 전달해 나갈 때 대기 중에 물 분자가 떨어져 나가거나 공기가 충돌함으로써 소리의 전달이 변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일부 소리가 물리적으로 덜 흩어지게 되기 때문에 안 들린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졸라 멋진 남기령은 활소리를 듣고 피했다가 아니라 마을 주민들이 떼거지를 몰려드니 혹시라도 처맞을까봐 대화를 해결하기 위해서 말 위에서 내려온 거다라고 봐야 납득이 됩니다. 이것을 알 수 있는 교훈은 뭐다? 매가 약이다. 두 번째, 지금 졸라 멋진 남기령이 마저 우두머리게 뚝배기를 맞아 기절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뚝배기! 그리고 다음날 눈을 뜨면서 복수를 다짐하죠. 그런데 의아한 게 있습니다. 일단 말은 시속 60에서 70km로 달릴 수 있으며 처음부터 전속력으로 달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남기령이 얻어맞는 충격을 에너지로 환산했을 시 산속이고 어두웠고 길도 평탄하지 않았다를 감안하더라도 시속 50km의 속도는 유지했을 것이고 마적단 두목이 들고 있는 긴 방망이는 매우 얇지만 길이가 있기 때문에 1kg이라는 가정하에 50km의 속도와 70km 정도로 보이는 성인 남성이 1kg의 물체를 휘둘렀을 때 나오는 에너지는 100줄 정도로 계산이 됩니다. 이는 사람의 두개골을 아작낼 수 있는 에너지며 쉽게 말씀드리면은 여러분이 가만히 서 있는데 142g의 야구공을 150km의 속도로 18.43m의 투수 자리에서 직구로 던져서 머리에 맞췄을 때의 에너지가 바로 100줄입니다. 깨어난다 하더라도 최소 식물인간 혹은 운동기능 저하와 그에 따른 기억상실, 언어상실 등 끔찍한 결과가 기다린다라는 거죠. 하지만 벌떡 일어나는 점과 일어나서 얻어맞은 앞통수가 아닌 뒤통수를 만지는 점을 봤을 때 남기령은 방탄대가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재밌는 건 70데시벨의 폭우 속에서 5m 이상 떨어진 곳에 쏘는 미세한 50데시벨에 들리지 않는 각궁의 화살은 귀신같이 피하면서 이히힝 말소리 내면서 직진으로 뛰어오는 몽둥이는 피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제 추리가 맞다면 이건 일부러 그랬을 겁니다. 남기령은 화살의 따가움은 싫어하지만 몽둥이는 좋아하는 M성향이. 세 번째, 극중 개빡친 남기령은 마적단을 쓸어버리러 출동을 합니다. 일당백으로 엄청난 전투력을 보여주죠. 감독님께서 의도적으로 남기령이 소소하게 부상을 입는 장면들을 보여줌으로써 관객들에게 김남길은 무적은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의아한 게 있죠. 소소하게 입은 부상이라고 하기에는 하나같이 치명상이라는 겁니다. 먼저 오른쪽 옆구리 총상 장면인데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총알은 그냥 날아가지 않습니다. 스핀을 하죠. 많은 분들이 영화나 드라마 보시고 오해하시는 것 중 하나, 살짝 스치면은 괜찮겠다, 별 문제 없겠다 하시는데 총알은 얕게라도 맞았다가는 회전력과 가속력의 충격 에너지가 더해져서 옆구리가 뜯겨 나간다라는 거. 먼저 오른쪽 옆구리 아랫부분의 총상이라면은 오른쪽 장기인 대장 중에서도 상행 결장과 맹장이 파열될 수 있습니다. 싸움하는 순간에는 폭발적인 아드레날린이 분비되기 때문에 고통을 모를 수도 있는데 아드레날린의 분비가 멈춘다면은 이유 없는 복통과 끔찍한 통증을 동반할 겁니다. 맹장염 걸려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너무 아파서 걷질 못하죠. 그렇게 고통을 참으며 위로 전진하는 남기령은 두 번째 치명상을 입습니다. 이 장면을 보시면은 오른쪽 허벅지에 칼빵을 맞습니다. 피가 위로 솟구치는 게 보이죠. 허벅지는 인체 전체의 근육의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근육 덩어리입니다. 그런데 저렇게 피가 솟구친다? 그렇다는 것은 대퇴동맥을 절단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퇴동맥이 손상되면은 저렇게 피가 위로 솟구치기 때문이죠. 또한 대퇴동맥이 파열되면은 다리 쪽으로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할 수 없습니다. 그 말인 즉슨 남기령이 맞이할 미래는 안진뱅이라는 거죠. 김선봉의 말처럼 윤희 걔를 상대할 땐 쪽수 갖고 한데 머리가 있어야지. 머리가 적은 쪽수로도 급소만 노린 머리 좋은 마적단이 결국 승리했다라는 겁니다. 당신은 예언자. 네 번째, 극중 오랑캐고기를 넘어오는 일본군을 간지나게 격파하며 조선 공수의 위대함을 보여준 유재명 배우님이 나옵니다. 어디 한 놈이라도 움직여봐. 확다 조사불란게. 그런데 의아한 게 있죠. 극중 유재명 배우님은 전속력으로 달리는 말 위에서 점프샷을 한다라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말은 시속 60에서 70km 속도를 낼 수 있습니다. 또한 조선인의 평균 수명은 35세인 것을 감안한다면 유재병 배우님의 나이는 40에서 50대로 추정이 되죠.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겁니다. 그런 연세를 고려하지 않고 시속 60km의 속도로 뛰는 말 위에서 78kg의 노인이 말의 최고인 1.5m 이상의 높이에서 뛰어내린다? 이를 충격 에너지로 환산 시 1100줄이라는 엄청난 에너지 값이 나오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50km의 강속구의 야구공으로 머리를 맞을 시 나온 에너지가 100줄입니다. 그런데 1100줄이면은 10대를 더 맞아야 된다는 거죠. 저라면 10대 더 맞을 바에는 혀를 깨물. 유재병 배우님은 간지나는 조선의 궁수라는 것을 관객에게 보여주신 후 왼쪽 어깨 골절, 왼쪽 갈비 골절, 심각한 내장 파열 등 말에서 점프샷을 갈긴 후 정신을 차렸을 때는 그곳은 이미 황천길일 겁니다. 여기서 우린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간지보다 소중한 건 뭐다? 내 목숨이다. 다섯 번째, 인천 일본군과의 전투에서 일본 군대의 총알을 피하며 공중제비를 두는 초롱이가 나옵니다. 이런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초롱이는 3초 안에 즉사했을 겁니다. 총알에 처음 격발됐을 때 속도는 900m/s입니다. 1초에 900m를 간다는 거죠. 소리가 1초에 340m를 가기 때문에 총알이 소리보다 빠릅니다. 내가 멀리서 총소리를 들었다면 총알은 이미 내 몸에 박혀있다는 거죠. 그걸 잘 보시면은 한 방, 두 방, 세 방, 네 방, 다섯 방, 여섯 방, 일곱 방, 여덟 방. 인간 중에 가장 빠른 사람이 우사인 볼트입니다. 시속 35km를 달릴 수 있죠. 전력으로 도망가다 총에 맞을 겁니다. 총든 상대에 대항하는 호신술, 총 뺏으려다가 총에 맞습니다. 그렇게 총을 든 적을 상대로 공중제비, 공중에서 맞을 겁니다. 총은 상대를 가리지 않습니다. 어디 가서 총든 상대를 만난다면 됐어. 여섯 번째, 극중 궁극의 킬러 언년이 이호정 배우님이 나옵니다. 언년이는 혼자서 야쿠자 무리를 쓸어버리는데요. 엄청난 스타일리시 액션을 보여주며 그게 최강자임을 증명하는 아주 중요한 신이죠. 그런데 의아한 게 있습니다. 일단 극중 언년이 역의 이호정 배우님의 신체 스펙은 키 170에 몸무게는 50kg대로 추정되는 삐쩍 마른 신체 스펙이라는 겁니다. 물론 킬러니까 총만 잘 쏘면 되겠죠. 그럼에도 신체 스펙이 왜 중요한지는 제가 뒤쪽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2층에서 뛰어내리면서 격발하는 씬을 잘 보시면은 극중 쳐들어오는 야쿠자들의 키는 175에서 180 정도로 추정. 3명 이상은 들어갈 수 있는 높이이기 때문에 6m 이상의 전고라고 유추해볼 수 있습니다. 키 170cm에 몸무게 55kg 가정 후 6m 높이에서 추락한다면 바닥에 넘어진 자개장이 충격을 흡수한다 하더라도 대략 3000줄의 엄청난 에너지 값이 생성이 됩니다. 즉사 안 한 게 다행이라는 거죠. 오른쪽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충격 에너지 여파로 최소 간과 폐, 늑골은 파열이 됐을 겁니다. 이를 이겨내기 위한 신체 스펙이 현저히 낮다는 거죠. 아마 언년이를 잡으러 위로 올라간 야쿠자들은 상당히 어리둥절할 겁니다. 아니 어떤 병신이 6m에서 맨몸 점프를 하지? 다시 한번 배웁니다. 간지보다 소중한 건 뭐다? 내 목숨이다. 일곱 번째, 지금 죽지 않은 불멸의 액션을 또다시 보여주며 미친 활극을 보여준 이호정 배우님이 나옵니다. 기관총도 등장하지만 이것조차 피하는데요. 이런 말씀 드리긴 못하지만 이런 문 5분만 있었어도 우린 나라를 안 뺏겼을 겁니다. 일단 바로 앞에 사람도 기관총을 못 맞히는 놈들이라면은 평생 돈만 뺏기고 싸움 한 번도 한 적 없다는 저희 회사 대표님의 물주먹으로도 첨벙첨벙 제압 가능할 정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씬을 보시면은 처음에 권총 사격을 해서 이호정 배우님이 피하느라 옆방으로 몸을 날려 무방비 상태가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실 이럴 때 들어와서 난사를 했다면 이호정 배우님은 이따이를 연신 반복하다가 사요나라를 외쳤을 겁니다. 하지만 들어오는 친구들은 모두 총을 놔두고 칼을 들고 옵니다. 총이라는 그렇게 효율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쓰지 않는다라는 것은 어쩌면 일본 야쿠자들은 빠가야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키가 170cm, 55kg 정도로 추정되는 여인을 본다면 남자들은 예쁘다란 생각보다는 이거 로우킥 한 방이면 뿌려들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먼저 들기 때문에 그 상상을 실천하기 위해서 무조건 하반신을 노리는 반면에 이호정 배우님은 철저하게 상체의 급소만 노리는 걸 볼 수 있죠. 이 정도 사격 실력과 이런 멍청한 야쿠자들이라면 이런 놈들한테 나라를 뺏긴 걸 창피해야 합니다. 보고 있나? 도종? 총평, 흡사 프레시맨 혹은 백터맨 같은 느낌을 지울 순 없지만 그래도 쾌활 액션, 서브 액션 등의 오마주 등 오락드라마로서의 볼거리는 충분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응이 좋고 조회수가 잘 나온다면 3화, 4화 리뷰를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지금까지 뚠뚜리가 보고 있다 도적이었습니다.